공부를 계획적으로 해라. 뭐 제가 이번 방학 초창기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뭔가 좀 잘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갔던 과제 부분이 독립시행 확률이었던 거 맞지? 지금 이렇게 해서 확률 단원이 아예 다 끝나게 돼요. 다 끝나게 되고 3단원부터 이제 확률 분포가 진행이 되고 이 과제를 또 우리는 금요일날 검사를 해야 되잖아? 금요일날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과제량 꽤 나가야지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질문을 쫄래봤다가 그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지금도 사실 이거를 설명할 때 내 욕심에 너네들이 그냥 야 이거는 그냥 원래 이러니까 이러고 받아들여 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루할 수 있어요. 엄청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냥 외워놓고 풀어도 답은 다 나옵니다. 원래 개념이 어려운 문제들이 쉽죠.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가 쉽고 개념이 쉬우면 문제가 어려워요. 보통 그런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확률 분포. 오케이. 저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저게 뭐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자료들의 분포를 그래프 내지 표 내지 뭐 함수 등등등으로 이제 나타낸 것을 갖다가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약간 와닿질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거나 표로 표현이 되거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의 자체에 확률이라고 하는 말에 좀 강조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네들이 통계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막 줄기와 잎 이런 거 기억나나? 줄기와 잎, 도수분포표 이런 거 기억나?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거 기억나냐? 그런 걸 갖다가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의 초점을 살짝만 바꾸면 얘가 됩니다. 그것의 초점을 살짝만 바꾸면 중간에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이런 말 기억나? 평균이 뭔지는 기억나지? 평균이 뭐야? 평균은 어떻게 구해? 자료들이 막 졸라 많아. 예를 들어 27도 있고 20도 있고 35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막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요 정도는 알지 않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돼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돼요. 아마 너네들이 까먹은 개념은 분산, 이런 개념부터가 아마 대가리 속에 다 날아가 있을 거야. 분산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각각의 어, 자료를 평균으로 빼서 어, 제곱한 어, 걸 다 더한 다음에 어, 자료 수로 나눠요. 오, 그래서 그게 나타내는 그게 뭐야? 의미가 뭐야? 평균은 의미가 있잖아. 그치? 우리 반의 성적의 평균, 옆반 성적의 평균, 비교하면은 어떤 반이 더 잘 봤는지 대충 보이잖아. 그치? 그 분산을 구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통계 자료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숫자는 최대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알겠지? 봐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에서 예전에 이제 배경 지식이야. 떠올려본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걸 생각해 보자고. 어떤 주머니 안에 1이라는 공이 5개가 있고, 2라는 공이 3개가 있고, 3이라는 공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조사해봤다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냥 1이 5개가 있고, 2가 3개가 있고, 3이 2개 있는 상황이겠지. 이걸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해보면, 변량이라고 하는 그 값이 존재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대상들은 숫자가 크게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지. 세 종류. 그래서 변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은 1과 2와 3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썼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도수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1이 몇 개 있는지를 갖다 쓰는 거죠.
1이 몇 개? 1이 몇 개 있니? 5개, 2가 3개, 3이 2개 있어서 총 도수는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썼었어. 그리고 요렇게 이제 하나 더 연장해서 썼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 중에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상대 도수. 상대 도수가 뭐였냐면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였어. 그래서 여기는 총 도수가 10인데 그 해당 도수가 5니까 별량 1이 가지고 있는 상대 도수는 10분의 5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10분의 3이 만들어졌고 얘는 10분의 2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상대 도수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되게 당연한 결과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확률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공을 한 개 뽑았다. 이 시점으로 보는 거야. 이 안에는 자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공을 한 개 뽑았다의 결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뽑은 공에 적힌 수를 갖다가 잠시 x라고 해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1과 2와 3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표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거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갖다가 나열해 봤더니 1과 2와 3이 있고 우리가 이거 한 개를 뽑았다라고 하는 건 시행이라고 얘기하잖아. 시행, 맞아? 그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시행의 결과로 나온 표본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 공간들. 1, 2 나왔다, 2가 나왔다, 3이 나왔다. 말고는 나머지 결과가 없잖아. 그럼 그 밑에다가는 이제 뭘 쓸 수가 있냐면 확률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지. 1이 뽑힐 확률, 2가 뽑힐 확률, 3이 뽑힐 확률 이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야. 1이 뽑힐 확률은 전체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10분의 5가 될 거고 여기는 10분의 3이 될 거고 여기는 10분의 2가 될 거야. 이렇게 표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는 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고요. 얘는 확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예요. 얘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확률 분포표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당연히 모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들을 갖다가 다 모아놨고 그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항상? 1이 돼야 되지.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1. 확률 분포표에서 나타나는 모든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이제 이렇게 써요.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이잖아. x가 k1 확률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나타내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확률 분포표. 요렇게 생긴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한다. 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항상 그 모든 여기 오는 거는 표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표본 공간의 형태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더한 것은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야?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된다. 이 조건식이 상당히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봐봐. 분명 내가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딱 놨어. 그 x라고 하는 것은 1일 때 10분의 5의 대응이 되고 2일 때 10분의 3의 대응이 되고 3일 때 10분의 2의 대응이 되지. 그 x라고 하는 변수는 확률에 대응되는 변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요 x를 갖다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왜 이러니? 글씨가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확률 변수. 여기까지 이해되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시행만 주어지게 되면은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가끔씩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상이 예를 들어 키인 경우가 있어. 키. 예를 들어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게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았을 때가 아니라
이 반에서 임의적으로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새끼의 키가 또는 몸무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예를 들어 두영이를 갖다가 이제 뽑았어. 두영이의 몸무게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은 몸무게 얼마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니? 뭐 대충 한 60kg 되지 않을까요? 한 60kg라고 해보자. 제가 방금 전에 그 앞에다 한 이렇게 붙였잖아. 한 60kg요. 실제로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에 올라갔다고 쳐보자. 체중계에서 요즘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나오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봤자 한 두 자리일 거야. 60점 얼마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60.11. 여기까지 괜찮아? 60.11. 그러면은 두영이의 몸무게는 정확하게 60.11kg이야? 아니지. 그 밑으로 소수점 아래를 덧하면은 더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두영이의 정확한 몸무게는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해. 그럼 두영이의 몸무게를 갖다가 얘기하려면 제 몸무게는 60과 61 사이 이렇게 얘기해야 설명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반의 몸무게를 조사했어요. 그때 몸무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이산적인 떨어져 있는 얘처럼 1, 2, 3 떨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어떤 계급의 형태로 해서 구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냐? 우리 반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몸무게 조사 이러면 40kg에서 50kg 사이랑 50kg에서 60kg 사이랑 60kg에서 70kg 사이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연속적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반에 여기다 써볼까? 우리 반에 친구들의 키를 갖다가 x라고 놓자라고 하면은 요 x는 이산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값?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된다고. 이해되지? 또는 우리 반 친구들의 몸무게 이런 걸 갖다가 잡아봐도 얘는 연속적인 값을 갖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우리 반 친구들의 우리 반 친구들의 너무 많이 했다. 오늘 내린 비의 뭐 강수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강수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오늘 예를 들어 3cm만큼의 비가 왔다. 정확히 3cm가 아닐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 x로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얘는 표로 제시를 할 수가 없어. 그치? 확률 분포는 분명 그래프, 표, 함수 등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게 x면은 표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지금 딱딱딱딱 x가 딱딱딱딱 값이 떨어지는 애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갖다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연속적인 애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은 애들 이렇게 값이 딱딱딱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수학에서는 이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적. 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이산가족 하면 무슨 뜻이냐? 떨어진 가족 이런 느낌이지, 그치? 떨어진 가족. 예. 떨어져 있는 값들, 안 떨어져 있는 값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분포를 갖다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 x가 가지는 값 중에 떨어진 값들을 갖다 갖고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x를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둘의 구분을 갖다 좀 지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건 이산 확률 변수일 때에 대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근데 이 표랑 이 표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게 동일한 어떤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공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얘는 하나를 뽑을 때 이 관점에서 봤고 여기 있는 요 놈은 그 안에 있는 공이 몇 개씩 있는가에 대한 걸 중점으로 봤었지. 근데 여기서 확률에 해당하는 놈이 이쪽에서 누구랑 값이 똑같냐? 상대 도수가 하는 값이랑 역할이 똑같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줄 건데, 뒤에 가면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 근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건 가능한데,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을 갖다 설명하는 말이 요 정도거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사실 그 계산이 저기서 계산과 그냥 똑같다. 사실 똑같은 거니까 저스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기 싫어서 저기서부터 좀 다 끌어올 거야. 알겠지? 이해를 하시는 데 초점을 좀 더 보시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분포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 일단 분포표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죠? 좀 약간 어렵게 나타낼 수 있기는 한데, 다른 표현이 있어. 내가 P, X는 K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K가 1인 상황에서는 10분의 5가 되고요. K가 2인 상황에서는 10분의 3이 되고요. K가 3인 상황에서는 10분의 2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괜찮아? 이러면은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의 느낌이 돼요. 함수. 맞아? 함수의 느낌이 되고 요거를 보고 저거를 작성해 보라라고 하면 사실 작성이 가능하지. 여기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 제시가 다 돼 있잖아. 1, 2, 3밖에 못 가진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k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어서 x가 1일 때의 확률은 10분의 5, 2일 때의 확률은 10분의 3, 3일 때의 확률은 10분의 2라고 소개가 다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두 번째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형태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표 말고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요 놈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미안한데 이름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좀 더럽게 생겼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갖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분포표로 제시하는 방법과 확률 질량 함수로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얘까지 괜찮?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면 쟤가 떠올라야 되고 쟤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돼. 알겠지? 이걸로 주어져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저걸로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 더 낫죠. 보기에. 그렇지 않니? 확률의 합이 1인 것도 명확히 보이고 이거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요거 이름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요 질량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나도 참 궁금해요. 아시는 분은 제가 정보 살게요. 알겠죠? 왜 질량이라 지었는지 모르겠다. 모른다 나도. 알겠지? 자, 이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 거야.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볼 거거든? 평균은 되게 쉬워. 다 더해서 뭐 하면 돼? 총 개수로 나누면 돼. 그치? 여기서 평균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더해. 일단 1이 몇 개 있어? 1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3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치? 다 더했지?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치? 얘까지 있어? 10개니까 총 자료가 10개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1에다가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보면 1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10분의 5를 곱한 거지. 1에다 10분의 5를 곱한 거고 더하기 요걸 이렇게 묶어보면은 2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10분의 3을 갖다 곱한 거야. 이거 10분의 3이야. 미안해. 이거 내가 가려서 그래. 알겠지? 이제 이걸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3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5와 10분의 3과 10분의 2의 정체가 여기서 읽으면은 상대도수가 돼. 괜찮지? 상대도수가 돼. 그래서 얘랑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고 얘랑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고 얘랑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면 평균이 나와. 실제로 이거 배웠던 개념이거든. 상대도수들이랑 다 곱해서 더하면은 평균이 나온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을 배워본 적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볼 건데, 분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면은 그 전에,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좀 알아야 돼, 편차. 편차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놨어요, 평균. 오케이? 변량에서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이걸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1.7 정도가 나와요. 이거 계산해 봤으니까 맞을 거야. 1.7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량 1에서 1.7을 뺀 것, 그것이 이제 편차가 되고요. 2에서 1.7을 뺀 것, 3에서 1.7을 뺀 것, 그 값들이 모두 다 편차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분산은 그러면 뭐 하는 데 쓰이느냐 라고 물어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A반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B반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각자 성적을 갖다 공개해서, 예를 들어 좀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2명씩 있다고 해볼게. A반에 2명, B반에 2명. 이 A반에 있는 친구는 한 명은 빵점을 받고 한 명은 100점을 받았어. 그 다음에 B반에 있는 애들은 한 명이 50점을 받고 한 명이 50점을 받았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야? 50이 되는 거 맞지? 얘들의 평균은 얼마야? 여전히 50이 되지. 그러면 A반과 B반은 둘이 똑같이 본 건가? 라고 하는, 그치? 똑같이 본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A반과 B반의 성적은 똑같니? 라고 물어보면 그 평균은 똑같은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A반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수학에 올인하는 새끼랑 수학을 아예 포기한 새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반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중간 정도 가는 새끼들이 서로 컨닝해가지고 둘 다 5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0점과 100점이라고 하는 건 평균을 계산해봤지만, 얘들 대표하는 값을 잡아봤지만 50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죠. 둘 다. 거리가 50 차이 나고 50 차이 나잖아. 근데 얘는 거리가 어때요? 둘 다 거의 고만고만하죠.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떨어진 거리가 매우 크고요.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떨어진 거리가 매우 적어요. 그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 그들의 척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뭔가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 볼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한 거지.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 볼까?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걸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편차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자라고 이제 했던 거야. 그 편차라고 하면 분명히 평균에서 변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변량으로부터 평균까지 거리가 나오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아까 0점하고 100점이 있어. 50이 이렇게 있어. 되니? 여기 50이 있고 여기 50이 있는데 이렇게 평균 잡으면 50 나오잖아. 그치? 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50이 되지.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되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편차라고 한다고, 편차. 얘는 편차를 잡으면 0이 나오고 얘도 편차를 잡으면 0이 나오지. 그 편차들을 막 구해가지고 떨어진 척도를 갖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해보자. 그거를 우리가 떨어진 정도의 척도로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두 개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야 되잖아? 더하면 얼마가 돼? 제로가 되고, 그치? 얘도 더하면 제로가 돼.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요.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서 저 새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걸 잠깐 증명해 줄게. 저 편차들의 평균을 갖다 계산하려면 변량 1에서 1.7을 빼요. 이게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2에서 1.7을 빼요. 이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에서 1.7을 빼요. 이게 2개 있죠. 맞아? 이걸 다 더해요. 이 다 더하면 편차들의 합이 완성이 되죠. 편차들의 합. 그거를 갖다가 10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10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1 곱하기 5랑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로 일단 나눠볼게.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맞아? 이게 일단 10으로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이 5개, 1.7이 3개, 1.7이 2개니까, 마이너스 1.7이 10개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10으로 일단 나눠 놨겠지. 전체를 10으로 나눴으니까. 위쪽에 있는 요만큼이 뭐야? 요 편차들의 합을 갖다 계산한 거예요. 그 이걸 10으로 나누면 편차들의 평균이 나오잖아. 맞니? 근데 이만큼 계산한 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평균이랑 똑같죠. 이게 1.7이고요. 여기랑 약분하면 여기도 1.7이 나오니까 없어진다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와요. 척도를 바꿨어요.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계산할 때 우리가 척도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편차들을 다 더하면 항상 0이 되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자 라고 해가지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저 분산이라고 하는 걸 척도로 잡자 라고 나왔었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려면 편차를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오케이? 편차를 다 계산해서 제곱해서 그들의 평균값을 갖다가 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거를 직접 계산하는 걸 갖다가 그냥 대충 보여줄게. 그때 당시에도 저런 개념이 나오긴 했는데, 별량을 갖다가 내가 어제 여기서 변수, 확률 변수의 역할을 여기서 별량이 하니까 얘를 x로 잡을게요. 알겠죠? x로 잡고 그럼 1에서 얼마를 빼야 돼? 1.7을 빼가지고 요걸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일단 편차 제곱을 다 더해야 되겠지? 맞아? 다 더할게. 5개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2죠? 2 마이너스 1.7의 제곱 곱하기 얼마냐? 3이죠. 더하기 3 마이너스 1.7의 전체의 제곱에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 편차 제곱을 다 더했고요. 이걸 얼마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돼요. 맞아. 이거를 갖다 쭉 다 펼쳐봤더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일단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1.7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0분의 5 하면은 이거를 이제 상대도수로 바라보면 되겠지. 상대도수 더하기 2 마이너스 1.7의 제곱에 10분의 3 더하기 3 마이너스 1.7의 전체 제곱에 10분의 2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결국 상대도수를 다 곱하면 걔네들의 평균이 나온다가 보여지지. 맞아? 아까 평균도 결국에는 요놈에다 상대도수 곱하고 상대도수 곱하고 상대도수 곱하면 요놈의 평균 만들어지잖아. 그런 것과 똑같이 편차 제곱에다가 상대도수 곱하고 상대도수 곱하고 상대도수 곱해서 다 더하면은 평균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좀 볼게. 이거를 펼쳐봐. 펼쳐보면은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제곱 나오고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 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 일단 요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1.7에다가 이제 2배를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막 값들이 만들어지지. 이거를 갖다가 2배에 1.7로 일단 묶을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0분의 5가 남아. 1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이쪽은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맨 마지막에는 1.7의 제곱에다 예곱한 거, 1.7의 제곱에다 예곱한 거, 1.7의 제곱에다 예곱한 게 나와요. 1.7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10분의 5랑 10분의 3이랑 10분의 2를 더하는 거니까 그냥 1이 되거든? 괜찮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상대도수, 상대도수, 상대도수인데 앞에 있는 게 별량 제곱, 별량 제곱, 별량 제곱이 들어오잖아. 별량 제곱에다가 상대도수를 곱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별량 제곱의 평균이 들어와요.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 이걸 이렇게 쓸까? 별량을 제곱한 거의 평균. 이렇게 들어오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2배 1.7에 여길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얘가 1.7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요 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1.7이고 그럼 2배에 1.7의 제곱이 나와요. 거기서 1.7의 제곱을 하나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1.7의 제곱이 나오는데 그것이 평균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뭐 증명하려고 사실 했던 거예요. 이거 문자로 하는 것보다 숫자가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 한다? 그 편차의 제곱을 갖다가 다 평균 내시면 되는데 실제로 결과를 갖다가 구슬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별량의 제곱을 갖다 하고 그것의 평균을 갖다가 구해요. 거기에서 평균을 갖다가 제곱한 걸 빼서 만들어 놓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저게 실제 계산식이 됩니다. 너네들도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어때? 평균을 갖다가 구할 때는 그냥 상대도수를 곱하기만 하면 평균이 쭉쭉쭉쭉 나와요. 내가 별량 x라고 하는 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별량에 있는 값들에다가 상대도수를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은 평균이 나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편차를 제곱시킨 다음에 상대도수를 곱하면 다 평균이 나와요. 그죠? 그럼 만약에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별량을 갖다 전부 다 제곱해서 상대도수랑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곱한 거에다 상대도수를 전부 다 곱해서 더했더니 별량 제곱의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실제 계산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자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를 제곱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가끔씩 값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곱한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 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식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고 하는 문제는 얘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분산값을 계산한 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개념, 통계에서는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알아야지 그 자료의 분포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오늘 할 거 되게 지루하다고. 겁나 지루하죠? 그 얘기를 그냥 나는 다 해보고 싶었어. 알겠지? 다 해보고 싶었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 한 거거든.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까지가 들어왔는데 선생님 봐봐. 우리는 여기서 평균을 구해야 되지. 여기서 평균을 구해야 되고 여기서는 평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확률이잖아요. 확률. 여기서 이거에 대한 평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 2, 3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만약에 하나를 꺼낸다면 그게 1.7 나왔잖아. 맞아?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괜찮아? 이 안에 있는 값들의 평균, 얘네들 대표하는 값은 1.7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입장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의 공을 꺼냈어. 그 공을 갖다 꺼냈을 때 그 값은 아마도 1.7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마도 1.7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1이라고 보기에는 1이 5개나 있기는 한데 1이 5개다 제일 많기는 한데 1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 왜냐면 2랑 3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1하고 2하고 3 정도의 평균을 갖다 대충 재보니까 1.7 정도 나올 거라고 내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저 평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기를 갖다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 앞에 있는 E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영어로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expectation. 한 명은 알 것 같은데 영어 고등학교 3학년 expect 무슨 뜻이죠? 기대하다. 모르나? 기대값이란 뜻이에요. 요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 알겠죠? expectation 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vx, vari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시그마 x. 이렇게 이제 표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갖다가 구하는 방식은 여기서 상대 도수의 역할을 누가 다 하냐면 확률이 하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변량과 상대 도수를 곱해서 뭘 만들어내요? 평균 만들어내죠. 여기서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면은 전부 다 평균이 만들어져요. 이해까지 됩니까? 다시 이쪽에서는 변량하고 상대 도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평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 평균이라는 얘기가. 그지?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면은 평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and.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이걸로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 여기서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재평평제라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재평평제. 그리고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구한다. 요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정리를 갖다가 대충 한번 해볼게. 확률분포표가 이제 X가 있을 거고요. 어떤 시행에 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 확률 변수 X를 갖다 무엇이라고 하자. 그럼 X가 첫 번째 이산적인 값을 갖다 갖는지를 갖다 판단하시고요. 그 X가 이산적인 값을 가지면 표본 공간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X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X1이라는 값과 X2라는 값과 X3라는 값과 점점점에서 xn이라는 값까지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확률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건데 여기에 들어오는 x1에 해당되는 확률을 p1이라고 잡을게요. 여기 p2, 여기 p3, 여기를 갖다 pn이라고 잡으면 제일 먼저 체킹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체킹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쓸게. 시그마에 K는 그냥 K는이라고 할까? K는 1부터 N까지 PK를 갖다가 다 더하면은 그냥 1이 돼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을 써놓은 것 같이 보이니? 그래 보여? 그래 보였으면 좋겠는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 평균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까지 다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xk랑 pk를 다 곱해요.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은 얘가 이제 뭐가 돼요? 평균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야, 이거 아까 되게 신기한 장면을 보여준 거라니까, 얘들아, 잘 봐.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이 새끼들을 상대도수랑 더 곱하면 된다고.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에다 상대도수 다 곱하면 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 제곱에다가 상대도수를 다 곱하면 된다고. 상대도수랑 다 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평균이 된다고, 이게. 그걸 여기서는 확률이 해줄 거 아니겠어. 맞지? 그래서 요것도 알고 가시면 좋아. 엄마! 으아!
뭔가 다 더하는데 내가 별 2라고 하는 요 놈에다가 확률을 갖다가 곱해서 싹 다 더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별의 평균이 나와요. 별의 평균. 이것의 평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했다. 그러면 그것의 평균이 되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은 확률이랑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해를 해보셔도 돼요. 여기 원래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데예요. 나만 재밌어요, 이거. 진짜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누구야?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 변수잖아. 확률 변수가 들어왔잖아. 확률 변수의 평균을 갖다가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내가 이걸 잠깐 M2라고 잡을게요. M. 이렇게 잡고 두 번째는 분산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그걸 그대로 써보면 K는 1부터 N까지 일단은 편차제곱을 계산해요. 편차제곱은 변수에서 평균을 빼면 되죠. 변수에서 평균을 빼면 그것이 편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XK에서 M을 갖다가 빼고요. 그것을 제곱해요. 그럼 이제 편차제곱이 만들어지고 저것을 평균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새끼한테 확률을 갖다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요놈의 평균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평균인 거야. 누구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의 평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야. 같은 뜻이야. Vx와 요놈이랑.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평균 냄. 변수에서 평균 빼서 제곱해서 평균 냄. 얘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 싹 전개시키면 어떻게 이제 식이 변하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에 PK가 만들어지고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돼요. 이거 실제로 제곱 전개해가지고 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분명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다 더했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의 평균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 맞아?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변수를 뭐 했니? 제곱했지. 그럼 제곱한 것의 평균이라고 보니까 아 여기 있는 변수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 냈구나. 쟤는 평균이야. 누구의? 변수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이게 평균이었잖아. M. 맞지?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걸 너네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썼던 거야. X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잖아.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게. 여기 뒤에 있는 건 평균을 제곱한 거죠. 그래서 분산을 갖다 계산할 때는 제평, 평제라고 해서 얘를 보통 외우게끔 하고 있어요.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 뺀다라는 얘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괜찮지? 아, 나 여기 유치원처럼 가르치기 싫어서 그래, 알겠지? 미안해. 지루해도 그냥 결론만 다 외우고 있어도 문제는 풀려. 알겠죠? 오, 씨발,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싶으신 분들은, 약간 위험성의 한 10점 정도를 버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원리를 묻는 10점을 제시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평, 평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봐봐. 야, 별량을 갖다가 제곱해서 평균을 갖다가 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막 제곱을 시켰지. 여길 제곱시키고 여길 제곱시키고 여길 갖다 제곱시켰는데 이게 별량을 제곱시킨 거 아니야? 야, 그런다고 여기 상대도수가 변하니? 안 변해. 알겠죠?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랬잖아, 아까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x가 막 내가 여기다가 2배를 갖다 다 해. 또는 여기를 막 제곱하고 여기 갖다 막 세제곱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확률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으로 좀 이해하면 되게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자. 너네들이 여기서 공을 갖다 하나 꺼냈는데, 너네들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눈에다가 곱하기 1,000만 원을 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줄게. 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들이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3,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 내가 1,000만 원을, 너네들이 1,000만 원을 받을 확률을 갖다 계산해 본 거야.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얼마 꺼내야 돼? 1 꺼내야 되지 않겠어?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여기 2 꺼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너네들이 받을 돈을 Y라고 해볼게. Y. 너네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Y라고 한다면 Y가 될 수 있는 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를 갖다 써보면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3,000만 원을 갖다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X에다 얼마 곱한 거야? 1,000만을 곱한 거야. 근데 너네들이 1,000만 원을 받을 확률을 계산해봐 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서 꺼낸 공이 1일 확률하고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여기다 1,000을 갖다가 곱해서 1000x를 갖다 만들어도 여기다 1,000을 곱해도 여기다 1,000을 곱해도 여기다 1,000을 곱해도 어차피 여기 밑에 있는 확률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의 조작을 가해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 변수를 제곱했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들은 전부 다 제곱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랑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지. 이거를 제곱할 때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제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은 얘는 이제 루트에다가 분산을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저 새끼가 하는 역할이 뭐다? 저 새끼가 하는 역할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갖다 설명한다. 됐습니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루트 씌워가지고 척도로서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하는 역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 더해서 더 곱해서 더하면 된다.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 문제를 볼 건데 212페이지 펴져 있니? 212페이지? 거기를 갖다가 잠깐 보면서 봐봐. 1017번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다음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 그치? 보통은 되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글자를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다고 이산적으로 이제 횟수로 나타내어지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맞아요. 얘들을 조사할 때는 계급을 나눠내고 구간의 길이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요. 이번에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객 수라고 한다면 입장객 수는 정확하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떨어지죠. 얘네들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딱딱 떨어지고 이산 확률 변수가 맞습니다. 3번에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앞면이 1.5개 나왔습니다. 이딴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딱딱딱딱 값이 떨어진다. 연속적인 값을 갖다 갖지는 않는다고. 이거 이해되죠? 4번 어느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슛을 성공한 횟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횟수다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어느 학급 학생 30명의 신발 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발 치수가 사실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거 전반에서도 갈렸는데 이게 발 치수랑 다르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납득이 돼요. 신발의 치수는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신발의 치수는 5mm 단위로 나눠져 있죠. 270, 275, 270, 280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의 발 치수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타냈으면은 아마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닐 거예요. 나의 발을 치수로 쟀을 때 예를 들어 270이 나왔어. 정확히 270이야?
아닐 거라고. 소수점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그치? 무궁무진한 값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로 나타낼 수가 없을 거고, 연속적인 어떤 범위 값으로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같이 애매모호한 게 나올까 싶기는 한 거야,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일단 내가 여기 있는 걸 지울 거야. 지울 거고, 대가리에 다 넣어야 돼. 미안한데. 여기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파트에서, 몇 안 되게 개념 공부를 갖다가 먼저 정말로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니면은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알겠죠? 몇 개 안 했잖아. 이상확률 변수가 뭔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 말고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포표 같은 거 보면은 뭐부터 봐라. 확률의 합이 1인 거? 뭐 이런 것부터 봐라. 이런 얘기 했잖아. 장황하게 얘기한 거야. 볼게. 1020번에 있는 문제를 봐봐. 여기 나타나 있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 요거 아까 이름을 갖다 내가 정해줬었거든. 이름이 뭐였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다고. 뭐 문제도 일단 나와 있고, 그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게 뭐야? x라고 하는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를 갖다 따르고 있을 거고, 질량 함수와 분포표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 괜찮지? 이걸 분포표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 4개. 4개지. 이 스몰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x가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을 건데, 그때 해당되는 밑에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스몰 x가 1일 확률은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만들어지는 거 맞지? 네. 괜찮아? 1 대입하면 여기가 k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4k가 만들어질 거고, 3 대입하면 9k 만들어질 거고, 4 대입하면 16k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분포표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1은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거 다 더하면은 몇 k가 되냐? 10, 20이니까 30k가 돼요. 이게 1이어야 될 거니까, 따라서 k는 3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분포표에 있는 각 확률들이 다 채워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구하라고 하는 거 뭐냐면 px가 얼마 이상이냐? 3 이상의 확률을 갖다 구하라고 하는데, 요것도 좀 일단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 x가 3 이상의 값에서 가질 수 있는 게 3하고 4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조금 이쁘게 써보면은 px가 3이거나 x가 4일 확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얘는 px가 3인 거랑 px가 4인 것을 갖다가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더하면 9K랑 16K 더하니까 25K가 될 거고, 이게 정답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가운데 있는 이 5어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5어는 뭐뭐이거나 이거잖아. 그 원래 두 개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고 원래 교집합 확률을 빼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x가 3이면서 동시에 4인 확률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표본 공간 자체를 갖다가 나눠 놓은 거라서 얘네들의 교집합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알겠지? 1020번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 뒤로 넘어가서 유형 3번 1027번 잠깐 볼래? 1027번.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있는 문제하고 다르게 분포표가 정해져 있지, 주어져 있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제일 먼저 체킹하는 거 항상 뭐라고? 확률의 그치 합이 1이다. 이거 제일 먼저 체크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1027번 말고 1029번을 갖다가 볼 거야. 1029번. 102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분포표를 먼저 좀 써볼게. x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좀 약간 생략할게. 귀찮아서 그래. 확률인지 알아봐 그냥. 0, 1, 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0, 1, 2. 그 다음에 확률 자체는 보면 A, B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의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 1이 일단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조건식이 하나 나오는 게 A랑 B 더해서 얼마야? 4분의 4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그리고 계산되어 있는 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이럴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얘 보고 쫄지 말라고. 알겠지? 저거 하나만 놓고 보면 너네들 그냥 2차 부등식이잖아. 풀 수도 있을 거고 얘를 풀면은 x가 1 이상 그리고 2 이하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범위에 있는 x값 중에서 위에 있는 거에 해당되는 거 1하고 그치 2밖에 없지. 1하고 2. 그래서 얘는 그냥 알려주는 게 x가 1일 확률하고 x가 2일 확률의 합을 갖다가 그냥 제시한 거야. 얘까지 이해됐죠? 얘가 현재 6분의 얼마야? 6분의 5라고 되어 있고 뭐 각각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b랑 4분의 3을 더한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b 구하고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a 값까지 계산이 될 거다. 얘까지 이해됐어? 아직까지 그치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그치 나쁘지 않은 것 같지? 괜찮니? 자 뒤로 넘어가서요 유형 4번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들은 뭐냐면 1033번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1033번. 그 문제 보니까 선생님 나봐봐. 봐봐. 무엇을 확률 변수 x라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체킹해야 되는 거. x가 가지는 값이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이산적이라면 어차피 우리 지금 배운 게 이산 확률 변수밖에 없으니까 이산적이라면 분포표 작성하세요. 그래야지 답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운 게 확률 아니면 뭐야? 확률 아니면 평균 아니면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겠지. 맞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표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률 질량 함수도 괜찮고요. 확률 분포표도 괜찮은데 분포표를 작성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를 갖다가 꺼냈대요. 2개. 2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2개를 꺼냈는데 흰 공 개수라고 하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흰 공 개수가 예를 들어 제일 적으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 1개 나올 수 있지. 제일 많게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2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x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이거밖에 없잖아. 이산 확률 변수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하면서 분포표를 작성해 주시고 1개거나 아니면 1개거나 아니면 2개겠구나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될 거라고. 그럼 봐봐 그 밑에다가 뭘 써야 돼?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잖아.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이 빵개일 확률이라는 거는 검은 공만 2개 뽑았다는 얘기지. 그런 확률을 우리가 많이 계산해 봤잖아.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고 그치 검은 공만 2개 뽑아야 되니까 3C2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5C2분의 흰 공이 하나라는 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지 흰 공만 1개 뽑은 게 아니야.
두 개 뽑았으니까 흰 공 1개, 그 다음에 검은 공 1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OC2분의 흰 공만 2개니까 EC2가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것들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면 대답해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돼? 분포표가 있으면 확률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전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평균 구하는 법 기억나? 집게가 작아지고 어떻게 구하는데? 지랄한다 아주 그냥.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대량량 상대도수. 대량량 아래. 그 확률 볼게요.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이거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나온다고. 얼마나 심플하니. 이해됐어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몇 번 해볼까? 1034번 해볼게요. 1034번. 1034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1, 0, 1, 2가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몇 개 꺼냈대? 2개를 꺼냈대. 그럼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개를 꺼냈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두 수의 곱을 갖다가 x라 하겠음 이런 거야. 그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그치. 뭐, 이게 연속적이지 않은 건 알겠지. 결과가 딱딱딱딱 떨어지잖아. 그치?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결과지. 제일 큰 게 얼마야? 2겠지.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쭉 나열해보는데, 제일 작은 거 아니면 제일 큰 것부터 나열하세요. 중간에 빼먹지 않게 알겠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냐? 마이너스 1 되죠? 0 되냐? 0 되네요. 1 되냐? 1은 안 될 것 같지? 아무리 봐도 1은 안 만들어져요. 2개를 곱했을 때. 1은 안 되고요. 2는 가능하냐? 2는 가능하죠. 이렇게 4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확률 계산해 볼게.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부터 제시를 해야 되는데 표본 공간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지. 그러니까 4시 2일 거니까 그냥 6으로 쓸게. 여기도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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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서는 얘랑 얘를 뽑는 지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랑 얘를 뽑는 거 말고 방법이 없죠. 얘도 한 가지일 거예요. 0이 되려면 일단 그치, 이 새끼를 뽑으면 되죠. 무조건 0을 뽑기만 하면 무조건 곱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가 있겠지. 맞아? 2가 되려면 1이랑 2를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거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금방 보이지? 괜찮니? 괜찮니? 됐어? 뭐 이거 다음에 뭐 물어보는 게 있으면 그 다음 대답해주면 되죠 뭐. 하나만 더 해볼게. 1035번 봐봐. 공간이 남아서. 그러니까 뭔가 적지 마 이제. 적을 게 아니야.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몇 장 뽑았대? 3장 뽑았대. 그냥 주머니라고 해볼게. 1부터 6까지 중에서 몇 장 뽑았다고? 3장을 뽑았을 때 이게 시행이 되잖아. 그치? 시행. 그 다음에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 이 3장 중에서 최소 값을 갖다가 라지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일단 x가 어차피 나온 결과라고 하는 건 1부터 6까지 중에서 하나일 거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확실하죠?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갖다 쭉 보는데 선생님 봐봐. 3장을 뽑았거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되는 건 가능한 거 맞지? 맞아? 이 뽑은 3장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래서 1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2가 되는 것도 가능한 거 맞아?
2, 3, 4 이렇게 뽑으면 제일 작은 게 2가 되잖아. 3도 되는 거 맞아? 네. 4도 되는 거 맞아? 네. 5가 안 되지. 3장을 뽑아서 가장 작은 숫자가 5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냐라는 건데, 몇 장을 뽑았을 때야, 어쨌든. 3장을 뽑았을 때니까 6C3이 표본 공간이야. 6C3이면 얼마야? 20이니까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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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이 최소값이려면 얘들아 잘 봐. 3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1이 제일 작아야 돼. 그래 일단 1이 무조건 뽑혀야 되지. 네. 1을 뽑고 1을 뽑는 거 어차피 한 가지고 네. 나머지 중에서 2장을 아무렇게나 뽑아도 상관이 없지. 옷이. 그치 5C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됨? 5C 네. 이해했어? 2가 최소값이 돼야 돼. 그치 그럼 2는 무조건 뽑혀야 되지. 예. 대신 1은 절대 뽑으면 안 되지. 그럼 2는 이미 뽑았고 1은 나가리 됐고 그럼 3, 4, 5, 6 몇 장? 4장 중에서 2장을 더 뽑으면 되지. 4C가 돼. 됐어? 1, 2를 못 뽑지. 1, 2를 못 뽑고 3 무조건 뽑고 4, 5, 6 중에서 2장이니까 3C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C가 되겠지. 야,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떠올라야 되지 않니? 5C2부터 4C까 2C까지 다 더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앞에 거 하나? 아니에요. 파스칼 삼각형. 왼쪽 숫자만 늘어나지. 왼쪽 숫자만.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내려가지. 그럼 맨 마지막 숫자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5C2의 오른쪽 아래면은 하나씩 더 보여주고. 6C3이지. 네. 6C3이 얼마야? 20. 20이니까 분자 다 넣으면 20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확률 합은 1이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래, 뭐 이런 것들. 이 분포표가 작성이 됐으면은 이렇게 가면 된다. 알겠지? 다음에 일단 분포표를 작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다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갖다 조금 연습을 해볼게. 오늘 이거 하면 끝이야. 즐겁게 짠짠짠. 그나마 오늘 하는 수업이랑 내일 하는 수업까지는 얘들아 내가 설명이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자 볼게요. 저기 어디야? 1037번으로 가봐. 여기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분포표를 보면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값이 k, 3k, 6k k, 3k, 6k 쭉쭉 그 다음에 그 밑은 a, 2a, 4a a, 2a, 4a 이렇게 나와 있고 평균이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a랑 k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확률의 합부터 나와야 된다고. 확률의 합. 그래서 a랑 2a랑 4a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7a가 되고 이게 1이 나와야 되겠지. a가 얼마인지가 나와. 7분의 1이라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갖다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얘랑 얘랑 다 곱하고 맞지? x의 평균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AK 더하기 6AK 더하기 24AK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총 31에 AK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A가 7분의 1이니까 7분의 31의 K가 될 거고 이게 62가 돼야 된다. 그래서 31하고 61을 약분하면 이쪽에 2가 될 거고 따라서 K는 14 이렇게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1042번에 있는 문제를 볼게.
104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여?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어. x는 xi1 확률이 pi래.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얘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너네들이 좀 보기 쉽도록. 표로 나타내 보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i에다가 지금 1부터 n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며. 그럼 x1, x2, x3, x4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는 x1, x2 이렇게 쭉 나갈 거고 맨 마지막에 xn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x1일 확률은 p1이 되고 x2일 확률은 p2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확률이 p1이 들어가고 여기 p2가 들어가고 여기 pn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모든 확률의 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1일 거니까 알겠지? 1일 거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를 갖다가 다 더한 것은 1입니다. 요거 써볼 수 있을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기대값이 m일 때라고 돼 있어. 기대값이 m일 때. 오케이. 이 x가 현재 m이구나 라고 하고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해볼게.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게 시그마에 다 더했다는 뜻이에요. i에다가 1부터 n까지 모조리 다 더했고 그것에다가 xi-m의 전체 제곱 pi가 이렇게 들어왔지. 그대로 읽어보면 돼. 얘가 분명히 지금 현재 확률 변수예요. 그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갖다 뺐죠. 그걸 뭐라고 하고요? 편차라고 얘기하고요. 편차를 갖다가 다시 뭐 했어요? 제곱을 했죠. 그거를 갖다가 그치 평균하고 곱해가지고 다 더했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읽어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대로 써볼게요. 평균이구나. 누구의? 편차. x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것의 평균이구나. 맞아? 이렇게 되고 그것의 의미인 즉슨 vx 분산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2번 제껴지고 자연스럽게 3번까지 제껴지죠. 맞아요. 3번까지 제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내가 계산했을 때 요거 이거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도 잠깐 해줬었거든. 1부터 n까지 x i의 제곱 pi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로 계산하자라고 했었고 이것이 뭐야? 변수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죠. 그래서 변수 제곱의 평균이고요.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평균의 제곱이죠. 제평, 평제라고 해서 일단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또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죠. 혼자 의미가 다른 게 4번을 읽어보면 그냥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다음에 분산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하나만 더 실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 1045번 봐봐. 1045번. 이거 계산이 느리면 어쩔 수 없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분포표가 주어져 있죠. x가 요렇게 왜 이러니 이 새끼는 x가 1, 2, 4, 8 1, 2, 4, 8 지시돼 있고 4분의 1 A 8분의 1 B 이렇게 돼 있어. 뭐 제일 먼저 뭐 써야 되는 거야? 합계부터 써야 되는 거지, 그지? 합계부터.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하고 8분의 1 더하면은 8분의 3이지. A 더하기 B가 얼마야? 8분의 5가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평균이 5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나왔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둘이 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2a, 그죠?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b가 나오고 이게 얼마? 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2a 플러스 8b는 4분의 1, 2분의 1 더하면 4분의 3이지. 넘어가면은 4분의 20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7이 들어갈 거고 a랑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여기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그 다음 계산하라는 게 뭐야? 분산. 요거 계산하기도 존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지? 분산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자, 분산은 의미 자체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맞아? 그걸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 계산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 건 제평평제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볼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요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평균이 얼마? 5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균을 제곱하면은 25가 되겠죠? 얘만 계산을 하면 돼요.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은 누굴 제곱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구 제곱한 거야? 확률 이산 확률 변수. 변수를 제곱한 거야. 변수를 제곱한 거야. 여기서 변수가 x잖아, 그지? 내가 여기를 제곱한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제곱이 되겠지. 제곱 이렇게. 맞아? 그럼 그들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 밑에 있는 걸 다 뭐하면 된다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그것이 제곱의 평균이야? 심플하잖아. 그러면 4분의 1이고 처음에 그 다음 더하기 4a가 되는 거 보이냐? 4a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64b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해서 a, b 나왔으니까 여기다 발라놓고 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지. 이게 계산상으로는 가장 편리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쌤 봐봐. 가끔씩은 나는 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해. 말 그대로 편차제곱의 평균을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올려야 되는 게 편차제곱을 올려야 되는 거 맞지? 편차제곱. 편차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말 그대로 편차를 구한 다음 제곱시키면 되죠.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의미해요. 여기서 얼마를 빼요? 5를 빼요. 5 빼고 5 빼고 5 빼고 5 빼요. 괜찮죠? 그 다음 뭐 해요? 제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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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평균 구하면 바로 분산 나오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그치? 똑같은 얘기긴 한데 요것도 나름 편리해. 꼭 한번 해봐.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요. 1050번에 이제 실제로 어디까지? 우리가 문제를 보고 분포표를 작성하고 분포표를 작성한 결과 그걸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까지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1050번부터 나와 있어요. 기왕이면 안 해본 걸로 할게요. 알겠죠? 안 해본 걸로. 몇 번으로 가시냐면 1054번. 기왕이면 안 해본 걸로 해볼게. 1054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 2, 3, 4, 5, 6, 7, 8, 9가 각각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씩 공을 꺼낼 때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하는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의 X수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 맞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 하나씩 꺼낼 때 1이 나올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이렇게 잡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해볼게. X는 그럼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꺼낸 게 바로 1이 뜨면은 그치? 그게 1이 되는 거지. 꺼낼 때까지 그러네요. 꺼낼 때까지 1 꺼내면 바로 한 개 꺼낸 거잖아. 맞아? 첫 번째에서 꺼낸 공이 바로 1이면
x가 얼마인 때인 거야? 1인 거지.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하는 공의,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하는 공의 개수잖아. 그 연결 뽑은 거 아니야?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왔지. 나왔지. 이때까지 꺼낸 공 몇 개야? 이때까지. 이때까지. 아, 한 개네요. 한 개잖아. 1이 나왔잖아. 제가 그걸 못해요. 1이 나왔잖아. 1이 나왔어? 나왔을 때까지 나는 몇 개 꺼냈어? 한 개. 한 개 꺼냈잖아. 맞아요. 맞냐? 네. 그러니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게 일단 최소값이 한 개란 얘기야. 네. 맞지? 야, 제일 늦으면 몇 번째 꺼낼 수도 있어? 9번째. 9번째 꺼낼 수도 있지.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9까지라는 얘기야. 맞냐?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되게 쉬울 것 같아, 얘들아. 얼마니? 1일 확률. 1. 아니에요. 9분의 1. 9분의 1인 거 맞아? 아, 이거 말을 의미를 읽어야지, 얘들아. 그치? 그냥 x가 1일 확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씩 꺼냈을 때 한 방에 1이 나올 확률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네. 맞아? 그 9개 중에 1이 나오는 게 9분의 1이지 뭐.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2일 확률하고 3일 확률까지 계산해보면 이게 얼추 와닿아요. 그 내가 전에 제비뽑기 했던 거 기억남? 제비뽑기 내가 너네들 다 알려주면서 독립종토 할 때, 조건부 확률 할 때, 너희들 친구들끼리 그 놀러 갔어. 그 제비뽑기 10개를 준비했어. 당첨 제비가 1개야. 이제 뽑는 순서를 정했어. 그치?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야, 어차피 첫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이 10분의 1일 거야. 맞아? 아무도 뽑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뽑을 사람도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이 10분의 1이야. 오케이. 1이 당첨 제비야. 네. 첫 번째 뽑힐 확률 9분의 1이지. 네. 두 번째도 얼마라고? 9분의 1. 9분의 1이라고. 끝까지 9분의 1이래요. 이거 다 9분의 1이야. 공평하지 않으면 게임을 안 하니까. 궁금하면 직접 해봐도 돼. 이거 두 번째 뽑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첫 번째에서 안 뽑혀야 되지. 9분의 8이지. 두 번째 뽑혀야 되지. 아, 8분의 1이지. 9분의 1이잖아. 세 번째 뽑힐 확률은 첫 번째에서 안 뽑히고, 두 번째에서도 안 뽑히고, 세 번째에서 뽑혀야 되지. 9분의 1이야. 됨? 됐고. x의 기대값 물어봤어. 여기서 x의 기대값, x의 기대값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그치. 평균과 똑같다고. 일단 평균등과 똑같고, expectation 똑같고, 이건 이제 위아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맞아? 이거 다 곱하면 얼마로 묶을 수 있냐? 9분의 1에다가 그치. 9분의 1로 묶을 수 있지. 45. 그럼 거기다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에서 9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45 들어가는 거 맞아? 괜찮니? 45. 45를 9로 나누면 5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1이 나올 때까지 꺼내봤잖아. 평균적으로 몇 번은 꺼내봐야 된다는 얘기야? 5번 정도. 5번은 시도를 해야지 평균적으로 그쯤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기대해 볼 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중앙값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됐고,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마지막으로 몇 번 해보지? 1064번 볼게. 1064번. 아이고야.
이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1064번까지 하고 나머지 진도는 내일 이제 이어서 나가는데 우리 내일 몇 시? 4시, 6시로 일단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걸로. 내일은 한꺼번에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1064번 볼게요. 불량품 2개가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제품 중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으든 이제 바구니 안에 있으면 불량품이 2개가 있는 거고 양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있는 3개를 갖다가 뽑았고 그 중에서 불량품 개수 x라고 했으니까 저 x는 분명 이산 확률 변수고요. 분포표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들일 거니까 분포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불량품이 아예 안 나오는 거 가능합니까? 네. 아예 안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양품만 3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빵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불량품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3개는 안 되는 거 알겠죠? 불량품이 2개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불량품이 3개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확률 값을 갖다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좀 빨리 해볼게. 0의 확률은 전체가 6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니까 6C3이 표본 공간이야. 20분의 이렇게 들어가 되고 20분의 4C야. 4C 3인가? 맞네. 양품만 3개 뽑아야 되는 거 맞지? 양품만 3개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 다 나와야 돼. 이게 얼마야? 그냥 4지. 맞아? 1개가 나와야 돼. 20분의 위에 올라가는 거 불량품을 1개, 양품을 2개지. 2개면은 4C2니까 6이지. 4C 6. 2C1이면 2니까 곱하면 얼마야? 12가 될 거고, 그치? 사실 여기까지 구해놨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4겠지, 그냥. 합해서 1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볼게. 평균을 갖다 계산해보면, 평균. 너네들도 이제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분산을 구하려면 필시 평균이 필요해요. 어차피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미리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면 0이고, 곱하면 20분의 12, 곱하면 20분의 8이죠. 20분의 10이랑 20분의 8을 곱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1이네? 1이네. 평균이 1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평균이 1이야. 그러니까 3개를 뽑으면 평균적으로 1개는 불량품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일단 이걸 제평평제로 계산을 해볼게. 제평평제로 계산을 해보면, 제곱해서 곱해도 빵이고, 제곱해서 곱하면은 20분의 12, 제곱해서 곱하면은 20분의 16인데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평균의 제곱, 1의 제곱을 갖다 빼주면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정의,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간다면 내가 x에서 평균인 1을 갖다가 빼고 전체를 제곱하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1 빼서 제곱하면 얼마야? 그냥 1이지 뭐. 얘에서 1에서 1 빼서 제곱하면 얼마야? 0이지. 1 빼서 제곱하면 1이지. 평균 구해봐.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얼마야? 4니까 20분의 8 나오지. 이게 더 간단하지 않냐? 그치? 둘 다 하시라고. 하다 보면 꼭 제평평제랑 편차제곱의 평균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다가 나머지 하나 물어보면 그냥 와장창 깨진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알겠지? 항상 분산 구할 때 둘 다 해보시고요. 편한 걸 갖다가 선택하는 방향도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식이 많이 늘지. 고생하셨고 내일 4시부터 6시 사이에 보충 수업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갖다 얘기해 볼게. 평균, 분산, 성질이라는 게 있어. 막상 써보면은, 그리고 외워서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해볼게요. 어떤 놈이냐면, 내가 확률 변수 x가 있고, 요 놈의 평균을 갖다가 이제 안다고 해보자. 요 놈의 평균을 갖다가 스몰 m이라고 잡아놓고, 그다음에 분산, x의 분산을 갖다가 요렇게 이제 잡아볼게. 시그마라고 읽을 거야. 시그마. 왜 저렇게 잡았냐면은 표준 편차를 갖다가 보통 요 놈의 루트 값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개가 가정되어 있을 때야. 그때 expectation에 x 확률 변수에다가 내가 적절하게 a 배를 하고 b를 갖다 더한 거를 갖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랑 그다음에 v의 a x 플러스 b 요거의 분산이랑 그다음에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 이거 세 개를 갖다 구웠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대. 내가 x라고 하는 거에다가 a 배를 하고 b를 갖다 더했잖아. 그 평균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은 똑같이 평균에도 a 배가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더해진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뭐 그냥 일단은 결과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B는 그 영향을 주지 않는데, B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걸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보자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들이 쫙 분포가 돼 있을 때, 맞아? 그 확률 변수들한테 A배를 곱하면 모든 값이 다 A배가 곱해지겠지. 맞아? 그럼 거기 있는 그 값들을 대표하는 중앙값인 평균도 A배가 똑같이 곱해질 거라고. 그 다음에 모든 값 자료에다 B를 다 더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값에도 b가 더해질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분산이라고 하는 건 잘 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떨어진 정도, 평균은 당연히 중앙값이 2가 되겠지. 맞아? 평균은 2가 되는데 2로부터 1까지의 거리랑 2로부터 3까지의 거리. 맞아? 원래 1씩 차이가 났었잖아? 그 얘네들한테 뭔가 숫자를 더해봐. 예를 들어 100을 더했다고 쳐보자. 100씩 올라가도 그 거리는 얼마만큼 차이나? 여전히 1씩 차이가 나지. 근데 그래서 더해지는 거는 분산의 효과를 갖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곱하잖아. 예를 들어 2를 곱했다고 치면 1, 2, 3에다 2를 곱하면 2, 4, 6이 되지. 그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2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A만 영향을 끼치고 B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A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냐면 기존에 있던 분산값인 시그마 제곱에다가 A 제곱배만큼 차이가 나더래. 2배를 곱하면 분산이 4배가 뛰는 거야. 분산값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한테 루트를 씌울 거니까 절대값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증명해 볼 거야. 알겠지? 증명해 볼 거야. 간략하게 좀 따라와 봐. 원래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더하는 작업이고 변수랑 확률을 갖다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시그마의 편차 제곱에 평균이 들어갔는데 재평평제로 갔으니까 얘를 갖다가 제곱하고 ti 곱하면 제곱의 평균이 나오지.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는 형태인 거야. 맞아. 내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2에 ax 플러스 b인 거고 요 놈의 평균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다 더할 거고 더할 때 요 놈에다가 적절하게 a배 그리고 이제 b를 갖다 곱해가지고 pi랑 곱해서 다 전개를 시키겠지. 얘는 뭐 간단한 거야. A를 갖다 PI를 갖다 일단 먼저 분배를 갖다가 이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상수 앞으로 다 빼버리시면 A배의 시그마 XI의 PI가 나오고 더하기 B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시그마의 PI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얘가 지금 변수고 얘가 확률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 여기서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되는 거지. M이 되는 거고 M에다가 A배를 갖다 그대로 곱해서 AM을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건 확률의 합이 항상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아니죠. V죠.
분산까지만 증명하면 사실 끝나는 거니까 ax 플러스 b를 갖다 계산해보자. 얘는 시그마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는 과정인데 여기가 a, xi 플러스 b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곱한 다음에 pi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m제곱을 갖다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 얘를 갖다 제곱한 거에서 저놈의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야 되니까 am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얘가 그치? 평균이니까. 저걸 다 제곱해보면은 a가 맨 앞으로 빠져요. 제곱돼서 맨 앞으로 빠져가지고 a 제곱에 xi의 제곱 pi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빠지고 a 빠지고 b 빠지고 시그마에 xi랑 pi가 빠지고 맨 마지막에 b제곱이 들어가고 시그마에 pi가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bm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없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이만큼이 m이었던 거 기억나죠? 얘가 m이고 2abm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bm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b제곱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b제곱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 나와 있는 애들을 갖다가 a제곱으로 묶어보면은 a제곱 빼 시그마 xi의 제곱 pi 빼기 m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죠? 얘가 이제 분산값이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기존에 있던 a제곱에 이제 vx라고 쓰시면 됩니다. vx. 그래서 얘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expectation의 5x 플러스 1을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굳이 5x 플러스 1을 만들어서 평균을 새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요 놈을 갖다가 2x가 제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요 놈의 5배하고 플러스 1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알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것도 하나 나오긴 하는데 얘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만 이렇게 하거든요. 평균만. 변수에다가 제곱해서 a하고 변수에다가 b배하고 c를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요놈의 평균도 다 따로따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a가 바깥으로 나가고 x제곱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나랑 b의 expectation의 x랑 그 다음에 c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계산해 보면 만들어지는 놈이긴 하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1069번에 있는 문제를 갖다 보자. 1069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가 11 그리고 이 x제곱이 125야. 얘를 가지고 시그마에 2x 플러스 3을 갖다가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근데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만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서 앞으로 내오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 x를 갖다가 계산하고 그 앞에다 2배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놈은 분산으로 계산하면 되죠. 분산값을 계산하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얘 125에서 요 놈 제곱하면은 121이잖아. 그치? 빼면은 4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놈은 당연히 이제 2가 될 거고 2에다 2를 곱해가지고 4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아? 뭐 이런 성질들을 갖다가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다음에 1072번에 있는 문제로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볼게. 1072번. 지시되어 있는 건 expectation의 3x 플러스 1, 얘가 7. 이거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알겠니? expectation의 x에 똑같이 3배가 들어가고 1이 더해진 값이라고. 그래서 요 놈이 현재 얼마가 되냐면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 그지? 얘가 나와 있고 제곱의 평균이 5다. 그 요 놈하고 요 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분산값일 거고요. 얘에서 요 놈의 제곱을 빼면은 1이 만들어지지. 표준 편차까지 알 수가 있을 거고 2x-1의 평균 표준 편차를 갖다 구해라. 2x-1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2배의 2x-1이고 얘는 그냥 2배의 시그마 x만 만들어지지. 괜찮죠? 계속 쓸 거니까 여러 번 연습해 놓으시란 얘기야. 계속 쓸 거니까. 얘는 2를 집어넣어 주면은 3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vx가 1이니까 루트를 씌워도 1이 되지. 1을 밑에다 집어넣어 주면 2 이렇게 해서 값이 만들어질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간에 있는 이 과정들을 갖다가 다 빼고 결론만 외워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5점 정도의 위험성을 남겨놓고 나머지 웬만하면 다 맞아요. 사실 결론만 알고 있어도. 알겠지?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당분간 문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1075번으로 한번 가볼래요? 1075번. 1075번에 나와 있는 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분포표랑 같은 역할을 하는 애인데 얘 보면은 함수가 구간 함수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 함수로 딱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분포표로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 얘 자체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px가 스몰 x일 확률이 20분의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x가 0, 1, 2, 3, 4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5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v에 2x 플러스 3 v에 2x 플러스 3이니까 실제로 내가 얘를 바꿔보면은 x 앞에 곱해진 것만 영향을 줄 거고 제곱배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4배의 v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vx를 갖다가 계산을 할 거예요. 어차피 분산 계산하려면 평균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괜찮아?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확률이고요. 얘한테 확률 변수인 x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이걸 이렇게 쓸게. 평균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 다 더하실 거고 x에다가 0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서 다 더할 거예요. 확률 변수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제죠. 20분의 x 플러스 2. 다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돼요. 얘를 계산해보면은 20분의 1은 앞으로 빠지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x는 0부터 4까지 x제곱의 플러스 2x가 될 거고, 실제로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봐도 되고, 시그마 공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공식을 한번 써볼게. 20분의 1에. 좀 더러울 것 같긴 한데 x제곱이니까 6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6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2이 더한 거 9가 들어가고 2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야. 좀 짜증나네. 3으로 약분하면 2가 되고 3, 3, 9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없어지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면 30 되고요. 거기다가 20을 더하니까 총 50이 되고요.
20분의 50이니까 얘 값 다 계산하면 그냥 2분의 5가 만들어집니다. 맞아. 조금 짜증나죠, 그죠? Vx를 계산해 볼게. 얘는 평균은 계산을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지? 제곱의 평균. 시그마에 x는 0부터 4까지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제곱시키고요. 거기다 확률 다 곱하면 돼요. 20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세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그렇겠지? 20분의 1을 갖다 앞으로 빼시고 다음에 시그마의 x는 0부터 4까지 남아있는 것만 생각해보면 x세제곱에 2x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세제곱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 하고 그 전체 제곱했던 거 얘는 뭐 방금 전에 했으니까 알아볼 거고 그죠? vx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계산해서 레벨 해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죠. 오케이? 근데 이제 혹자는 나는 이게 너무 짜증나. 이거를 그냥 분포표로 바꿔서 풀래. 라고 하면 분포표로 바꿔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 1, 2, 3, 4까지 해가지고 여기 확률 다 써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치? 여기가 이제 얼마야? 0부터 하면 20분의 2, 20분의 3,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계산하셔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1075번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을 때 평균이나 분산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고요. 선생님 봐봐. 가끔씩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게 0, 1, 2, 3, 4 연속적인 자연수로 만들어졌으니까 확률 변수를 갖다 이쪽에다 쓸 때 그냥 확률 변수 x 쓰고 0부터 4까지 쓰면은 들어가는 게 딱 0, 1, 2, 3, 4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0, 1, 2, 3, 4가 아니라 뭐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 얘들아? 확률 변수 자리에 EK-1, EX-1 이런 일반항의 형태로 써줘야 돼. 그럴 때에는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 뒤로 넘어가서 오늘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109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1092번. 어떤 제품 보관 상자 안에 들어있는 5개의 제품 중에서 이거 되게 돌려막아요. 진짜 보면은 계속 불량품 꺼내고요. 계속 뭐 공 꺼내고요. 계속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는데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 2개 포함되어 있대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제품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품이 3개 그 다음에 불량품이 2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땡땡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양품 3개, 불량품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를 갖다 꺼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불량품 개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잡았잖아. 맞지? x가 될 수 있는 거 쭉쭉쭉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1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확률 계산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고 맨 마지막 계산해 달라는 거 expectation의 5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의 5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만 바꿔놓고 갈게요. 5에 2x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그냥 5배의 시그마 x가 되겠지. 결국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맞아? 이만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할만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말만 좀 어렵게 준다 뿐이지 뒤로 넘어가서 1099번 잠깐 볼 건데 1099번에 있는 문제는 꽤 중요해요. 질문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를 갖다 잘 살펴보시면 좀 해볼 만할 거예요. 이게
정육면체 모양의 세 상자 A, B, C가 있는데 각 면에 하나씩 적혀 있는 수가 다음과 같다. A는 1, 2, 3, 4, 5, 6 적혀 있고 B는 2부터 12까지 적혀 있고 C는 6부터 11까지 적혀 있죠. 맞나요? 세 상자 A, B, C를 던져서 윗면에 적혀 있는 수를 각각 확률 변수 X, Y, Z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평균들하고 그 다음에 분산값들을 갖다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번 조건을 갖다가 보면서 X의 평균, 즉 A의 평균 구하고 B의 평균 구하고 C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살짝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지? 1099번이야. 이, 4, 6, 8, 10, 12까지. 이렇게. 얘를 갖다가 던져서 나온 눈을 갖다가 X라고 하겠대. 그치? X가 가질 수 있는 게 1, 2, 3, 4, 5, 6일 거고, 분포표를 작성한다고 치면은 그냥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다 6분의 1로 계산이 될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 눈이 이제 Y가 되는 거고, 이 눈이 Z가 되는 건데, Y라고 하는 거하고 X의 관계를 좀 봐봐.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냐?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숫자에다 2배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Y는 EX라고 써도 괜찮은 거 알겠어? 얘까지 이해돼? 그리고 Z는 어떻게 쓰면 돼? 그치, X에서 5를 갖다가 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얘를 계산하면 요거는 계산하자마자 그냥 중앙값일 거 아니야? 3.5가 나오겠지. 맞아? 3.5가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이 y를 갖다가 계산할 때는 얘네들의 평균을 또 계산하지 말고 그냥 x의 평균에다 2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의 평균에 2배 하면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z를 갖다 하게 되면 x 플러스 5니까 평균에도 5가 더해지겠지? 5를 갖다 더해주시면 8.5가 돼. 이 관계를 갖다 묻는 문제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 Vx를 갖다가 계산하면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 요놈의 분산하고 요놈의 분산, A의 분산하고 C의 분산은 같은 값일 거야.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완전 대칭을 이루지. 맞아? 그리고 이제 얘랑 얘는 그 2배 관계가 있으니까 분산이 4배가 차이가 날 거라고. 어쨌든 요놈의 분산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Vx를 갖다가 계산할 때는 우리가 분포표를 이용해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하나를 꺼냈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분산을 갖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3.5면 편차제곱의 평균을 바로 갈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분산값을 갖다 계산해 볼게. 그냥 분포표로 가자. 너네들 덜 헷갈리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6까지 들어갈 거고 모든 확률이 6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은 계산이 됐고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3의 제곱에다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이 6분의 1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6의 제곱까지잖아. 그거는 시그마 제곱 공식 써가지고 6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6분의 6, 7, 그 다음 10, 13 요렇게 들어갈 거야. 그다음 평균의 제곱은 2분의 7을 갖다가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49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아? 요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멍청하게 이거 VY를 또 다 구하고 있지 말라. 알겠지? 요걸 갖다 얘기해 주려고 1099번은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1100번은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건데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도착한 것 같네. 기다려봐. 1100번에 정육면체 나왔잖아.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을 택해서 만든 삼각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삼각형 종류 몇 가지 나온다고 내가
외우고 있으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뭐라고? 아니요. 종류가 몇 개 있지? 종류.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 그냥 저스트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어. 이 세 종류밖에 안 나와. 해보시면.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전체의 개수는 꼭지점이 8개니까 8C3이 되거든. 이게 56까지 나와요. 됩니까? 56가지 중에서, 얘를 갖다가 구하는 건 쉽다. 제가 몇 개 있는지 구하는 건 쉽다. 여기 있는 요 놈은 한 면에서 몇 개 나오냐? 4개씩 나오지, 4개씩. 4개씩 면이 총 6개가 있으니까 몇 개야? 24개가 나온다. 얘를 직접 세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어. 얘가 몇 개 있는지를 갖다 외우시면 된다고 했거든? 얘 몇 개 있니? 이거 8개 있다고. 오케이? 얘 8개 있는 거 알면은 전체에서 얘랑 얘 빼면 얘 나오지, 그지? 이것도 24개가 아마 있을 거야. 됐습니까? 알고 있으면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되게 쉬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당연히 삼각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3개의 꼭지점을 택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도 3개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한번 복습했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머릿속에 있길 바라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산확률 분포가 1차적으로 끝이 나고, 이항 분포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